네. 자,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는 과외를 그나마 시켰을 때 쓰는 법. 3개월 안에 이 문법책 끝내주세요. 아, 구체적으로요? 정확해. 우리가 뭐 오더할 때 정확하게 오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확히. 네, 3개월 안에 문법책 끝내주세요. 예. 그리고 단원 테스트한 결과 저한테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사교육 없이 효과적으로 일찍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성원입니다. 지난번 국어 영상이 정말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제가 원래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이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돈을 안 내거든요. 조적 때 갈비 정도 먹는 값은 절약했다 보시고 깨달으시면 오늘 아이하고 같이 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지난번에 큰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국어 공부 뿌리 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국어라는 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되는 거고 이미 배운 상태거든요. 예, 지금 쓰고 있죠. 네, 영어나 수학은 우리가 배워야 아는 건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을 하고 한국말로 글을 쓰고 읽고 하기 때문에 이미 다 배운 상태예요. 근데 배운 상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게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거나 대학 갈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간 다음에 뭐 국어가 얼만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의과대학 갈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나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동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과제였는데 최근에 국어가 계속 입시에서 어렵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내신으로 갈 때도 국어 비중이나 수학 비중이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국어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예. 그러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논술 예. 아니면 독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긍할 만한 그런 솔루션 이외에 네. 이거 국어 나중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그동안 우리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그럼 국어를 어떻게 시켜야 돼? 라고 했었을 때의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올해 대학 간 아이들 수학 만점자가 2,700명 나왔거든요. 2,700명. 예. 근데 국어 만점자는 28명이 나왔고 전체 만점자는 1명. 맞습니다. 전체 만점자가 1명인 이유는 국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28명밖에 안 네, 되니까. 고등학생들 보면 국어는 정말 해도 안 돼요라고들 많이 하세요. 과연 그럴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 때 가서는 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수학도 해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예. 그래도 아직 국포자란 말은 없으니까. 수포자라는 거는 해도 안 되는데, 예. 국어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럼 국어는 하면 되나요? 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가 수학에 대해서 갖는 관심, 수학을 잘 시켜야겠대. 예.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야 돼. 이 관심과 들어간 노력에 과연 국어는 몇 퍼센트나 노력을 했을까요? 반도 안 하시고. 반이 뭐죠? 100분의 1도 안 했죠. 예. 중학교 때도 관심이 없어요. 예. 최초로 관심 갖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우리 애가 우리말로 쓴 글을 못 읽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수학하고 영어를 더 많이 하지 고등학생이. 국어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면 예. 수학 공부한 거에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제대로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 올바르게 읽는다라는 1번.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수생도 수업을 하고 있고 애들이 못 읽어요. 어떤 걸 못 읽나요?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 해요. 깜짝 놀랐죠. 읽다. 글을 읽다. 맞죠? 읽다라고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자, 독해하는데? 영어 파닉스에서 F 발음하려고 얼마나 이거 엄청나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이기 때문에 읽다라고 얘기하든 읽다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예. 의사소통은 돼요.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글만 제대로 읽어도 고등학교 의문론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발음하느냐가 의문론이잖아요. 네네. 의문론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 나오는 영역이고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우리나라 말을 문법으로 배워야 된다? 이거 아찔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영역은 문법의 영역이고요. 예. 끊어 읽는 영역은 독해 영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요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읽었는지 엄마가 체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근데 끊어 읽기를 못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글자를 읽는다. 어절이나 구나 문장 단위로 끊어 읽어야 되고 쉼표에서 좀 쉬라는 얘기잖아요. 마침표에서 오래 쉬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 한 번을 읽고 내용이 파악이 돼요. 그런데 단어를 읽거나 글자를 읽으면요.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내용이 파악이 돼요. 예. 그럼 엄마가 이 아이가 잘 끊어 읽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읽어보라고. 이건 딴 걸로 할 필요도 없고요. 교과서. 교과서에 따른 자습서. 자습서 하나 사가지고 똑같이 엄마 나름대로 끊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안 끊어 읽어도 되는데 애들보다는 엄마가 낫거든요. 그렇게 끊어 읽고 아이가 그렇게 끊어 읽게끔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끊어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끊어 읽은 다음에 그 이 아이의 기억량하고 예. 끊어 읽지 않은 아이의 기억량. 세 번째는 네. 올바르게 말한다. 말하는 거. 이게 읽기하고 말하는 건 다르죠. 읽기는 글을 읽는 거고 말하는 건 평상시에 예, 말하는 예. 거예요. 아, 말하는 거? 네. 예. 엄마, 나 학교 다녀왔는데 지금 엄청 배가 고프니까 저한테 밥 좀 빨리 주세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예. 엄마 밥! 이거 아니야. 주어 서술어까지는 체계적으로 해라. 초등학교 때는 아직 약어를 쓸 때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이 이 아이를 국어 교육에서 소외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네 번째. 배경 지식 쌓기. 배경 지식 쌓기. 네. 어떤 분들은 배경 지식이 없어도 국어 독해가 될 수 있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TV라는 얘기가 나온다. TV도 TV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경 지식이고 TV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TV도 배경 지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모든 지식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에 독해가 되게 돼 있어요. 경제 지문이든 법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그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글을 읽는 내용이 그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위해서 독서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요. 네. 너무 한쪽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배경 지식의 가장 기본은 수업 시간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교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민이 교양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커먼 센스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그 정도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걸로 아이들은 배경 지식도 생기면서 그 교과 과목의 성적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독서에 더 관심을 갖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많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읽는 책이 분야가 다양한지를 좀 보시면 돼요. 네. 다섯 번째는 네. 정확하게 읽고 요약한다요. 요약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자습서에서 요번 글을 읽은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교과서를 읽고 반드시 자습서로. 자습서든 단원평가든 뭐라도 좋으니까 예. 이 글을 읽었는데 잘 읽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근데 이게 평가 수준도 아닌 게 예. 이게 수학은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풀잖아요. 네. 이렇게 읽으면 보통 잘 읽었으면 바로 찍히고 예. 안 읽었으면 이게 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반성하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 잘 읽어야지. 네, 두 번째 보는구나.
제대로 읽었다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예. 자꾸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이 내용이 뭔지를 한 번은 점검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넘어간다니까요. 아 그러면 지난번에 완자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완자가 지금 품절됐대요. 절판됐대요. 그 회사에서 완자하고 한 끗이 나왔는데 한 끗 쓰시죠. 이 완자는 이제 내용이 비슷해서 네. 제가 네. 왜 완자 썼냐면 네. 초등학교 교과서를 정리한 자습서가 뭐가 있냐. 사실은 저 우공비 썼었어요. 우공비요. 아무것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습서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문제집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장님? 문제집도 상관없어요. 문제집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습서가 좋은 게 네. 문제집은 문제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설명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설명이 있는 게 왜 필요해요? 핵심 내용은 요거다. 그리고 새로 나온 어휘는 요거다. 그러니까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교과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문제집에는 그거만- 문제 위주로만 그거만 있으니까. 이렇게 쫙 읽으면 된단 말이죠. 제가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공부법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는 동떨어진 게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뭐 하라고 그러죠? 사전을 찾으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 이 문제 푸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현실적이시네요. 아니 사전을 맞아, 찾을 맞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를 할까요? 아니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러면 사전을 찾을 정도면 전교 1등인가요? 저는 사전을 찾는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거라고 봐요. 왜요?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안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어휘 있으면 사전 찾으세요. 요새 잘? 절대 안 찾죠. 그쵸. 불문율이라고 그랬나? 내가 안 하는 짓을 애한테 하지. 아,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어휘를 늘린다는데 이 어휘가 그럼 자습서만으로도 충분히 되겠네요. 그것만 그게 읽으면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아, 그건 기본이고 추가적인 어휘를 늘려라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영어 어휘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영어 어휘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휘집을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이 어휘집의 장점은 뭐냐면 필수 어휘를 싹 쭉 모아놓은 해놓은 거거든요. 거죠. 예. 필수 어휘를. 예, 예. 그래서 국어적인 어휘도 모아놓은 어휘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과, 국어 교과 이외의 어휘를 같이 모아놓은 어휘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네네. 정기적으로 문제를 푼다 이건데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는 것처럼 단원 평가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공부로서의 국어는 문제를 푸는 걸로 완성된다. 그래서 교과서 자습서 문제도 풀지만 요새는 어휘도 공부하면 바로 문제 풀고 독해도 공부하면 바로 문제 풀고 문학 교재도 좀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예. 문학도 공부하면 바로 풀고. 그럼 소장님 보셨을 때 초등 때 국어 교재는 몇 권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뭐 자습서만 강조해 주셨는데. 자습서 하나면 플러스 되나요? 저는 2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권이요? 네, 자습서 플러스 예. 어휘 교재. 어휘 교재. 왜냐하면 자습서를 통해서는 국어 어휘밖에 못 배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문학 교재. 비문학 교재. 네, 왜냐하면 국어 교과서가 예. 국어적인 부분의 글들은 되게 많은데요. 예. 그 인문사회 과학적인 글은 아주 많이 없어요. 비문학 책은 읽으면서 배경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네. 독서 한 권으로 생기는 배경 지식이 비문학 문제 3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지식에 대한 얘기를 갖고 문제를 내거든요. 네, 네. 그럼 비문학 교재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중에 서너 가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초등은? 네. 지금 아. 제가 기억하는 게 뭐 빠작 있고 순마 있고 예. 그 다음에 독해톡 음. 그래서 요네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에 비문학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교재? 봐야 뭐 종류가 수학 교재에 비해서 택도 없고 아, 그렇죠. 수학에 비해서는 적죠. 학년당 요만큼 얇밖에 안 얇아요. 예, 얇아요. 이렇게밖에 얇기 때문에 마음 먹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비문학 문제를 푼다? 예. 한 권 푸는데 이틀도 안 걸려요.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실력에 따라 나오나요?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어려운 비문학도?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냥 다 풀어. 비문학 교재를요? 예, 경제적으로 책 사줄 돈만 있다면 예. 이거 학원비보단 적잖아요. 음. 그냥 뭐가 좋으니 안 좋으니라고 하지 말고 네, 제가 그냥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나 적합할까요? 학년이 쭉쭉쭉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하루에 한 지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한 지문 비문학은 정도 푸는데 예. 10분도 안 걸리니까.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예. 정답률 95%예요. 그렇게는 높아요? 틀린 아이들 보면 딴 생각해서 틀리지. 비문학인데도요? 그러니까 초등 비문학이잖아요. 중등 비문학까지도 틀릴 게 없어요. 중등까지는? 초등, 중등까지도 틀릴 정도의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장님,
초중등 때는 이렇게 쉬운데 왜 고등 때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초중등 때 이거라도 한 애들은 고등 때 안 힘들어 하더라니까요. 아, 이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이것도 거죠? 안 하는 거라니까. 아, 풀어서 풀리면 되고 안 풀려도 상관없어요. 안 풀려도 네, 상관없어요? 안 풀려도 답을 보면 이해되면 된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않을까요? 해설지. 아니, 해설지의 의지에도 상관없다니까요. 해설지 의지에도 상관없어요? 수학처럼 같은 문제의 유형을 배우고 응용하거나 심화하는 게 아니고 음. 글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읽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이런 얘기잖아. 아, 그네. 이건 되는데 이때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돼요. 독해란 말이에요. 어. 수학처럼 똑같은 걸 다시 풀어봐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 수학 한 권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요. 많이 풀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독해집이 예. 3권쯤 있다고 볼게요. 네. 3권을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데 한 열흘 되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거 다 시중에 문제들 다 푸는데 그 다음에 다 풀면 2학년 거 풀으면 되고 그런 방법도 있고 에이 나는 1학년 거 너무 쉬워. 출판사 장에서 1, 2, 3, 4, 5, 6으로 가도 되고 그러면 6학년 때는 중학교 걸 풀면 되나요? 풀리면. 풀리면? 네. 이게 국어하고 수학의 차이점인 게 네. 국어는 초1 들어올 때 공부가 다 끝난 상태예요. 우리말을 할 줄 알죠. 그렇죠. 우리말로 방송 들을 줄 알죠. 한말이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확장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심화할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아이는 우리말 할 줄 안다. 수학은 계속 새로운 개념이 오잖아요. 그렇죠. 나무 쌓기처럼. 예. 국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을 다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데 확장을 해서 좀 더 어려운 거를 읽을 줄 아느냐, 말이 좀 점잖냐. 예. 저 사람은 어려운 공학책은 못 읽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철학책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야. 철학책을 위해서 국어 공부를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도 읽게 되는 거죠. 예, 예. 국어 공부는 그런 거예요. 확장이 필요하다. 네, 확장. 요즘에 국어가 뜬다고 하니까 문해력 학원, 독해력 학원이 굉장히 많이 대치동에 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보내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고요. 문해력하고 독해력은 좀 개념이 좀 다른데 문해력은 못하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최소한 이 정도 글은 읽으면 읽어라. 이해해야 된다. 예. 독해력은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문해력은 국가 차원의 관심사항인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독해력은 개인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이죠. 요 정도 독해는 해야 스카이 간다. 그럼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학원에서 이걸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어 학원은 지금까지는 예. 책 읽기 학원이에요. 독서. 아, 독서 토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읽을 책 정해주고 그걸 네네. 토론하고 이런 쪽이 되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워지니까 비문학 독서 좀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고1 수준에서 몇 개 따다가 막 자기네가 낸 문제처럼 이렇게 내가지고 애들한테 풀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도움은 될 건데 저는 그거를 내가 하면 되지. 그럼 뭐 학원까지 다닐 필요가 있냐?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선생님 저는 비례식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들으면 이해가 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어는 내가 보아서 이해 안 되면 해설지 보면 이해가 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국어 이런 비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학원을 하냐 이거야. 예. 그런 그거는- 질문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예. 가만두면 그것도 안 해. 어머니, 이 아이 한급 갖고 2배속으로 나가주세요. 그럼 돼요. 라고 해요. 2배속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 학기를 3달에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예. 끝낸다는 게 의미가 수학하고 달라요. 그냥 푹 풀고 나가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엄마는 야, 오늘 어디까지 푸른 거 갖고 와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소장님께서 학원과 컨설팅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네. 학원은 네, 최소한. 학원은 최소한 수학학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학원. 다니는 게요. 네, 수학학원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 특히 수학 선행학원은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혼자서 새로운 개념을 깨우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도를 마친 다음에 학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풀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혼자 풀어도 이해가 안 되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학원이 필요하다. 좀 필요해요. 예. 제가 제일 원치 않는 학원은 내신 학원이에요. 내신 학원이요. 특히 중고등 내신 학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위원인데 그걸 학원에서 그다음에 어느 학원이 좋은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학원은 크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은 실체가 없다. 예, 건물의 교재 라인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학원이 선생님이 20명이 있는데 3년 전에 20명하고 지금 20명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전직을 하든지. 네네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딱 맞아. 네. 근데 이 사람이 B라는 학원으로 갔어. 예. 그럼 이제 B 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아. 학원의 실제는 두 맞아요.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예, 예. 원장의 철학과 예. 강사.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학원인데 이 중에서 강사가 따로 갔다. 원장의 철학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면,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것 같으면, 우리 아이가 뭐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게 넓게 얘기해가지고 수학학원은 어디가 좋아? 영어학원은 어디가 좋아? 이건 넌센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생각할 만큼 최상이야. 그러면 이 최상위에 맞는 학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그게 되게 우리한테 착시를 되게 많이 주는 게 네네. 의과대학을 많이 붙이는 학원이 시상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가 되게 커서 예. 과거에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재원생보다 파이널반에 들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학원을 다시 몰려. 예. 가만히 보면 붙을 놈들이 엄청 다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은 학원이냐 안 좋은 학원이냐를 보는 시점은 예. 합격자도 봐야 되겠지만 보통 아이가 들어가서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엄마가 눈을 씻고 찾아보는 해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의 철학이 어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기자 TV에 나오는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보면 철학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르고도 없어요. 그들의 철학이에요. 심화가 좋다는 철학도 있고 선행이 좋다는 철학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부분마다 다 강점들이 다 있는 거죠. 네네. 그 철학과 우리 아이가 매칭이 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는 옳고 뭐가 그르고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독서논술 하는 곳이 저하고 철학이 다르죠. 제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대학자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저의 모든 철학은 딱 하나예요. 예. 대학자를 가자. 네. 그 이외에 뭐 창의력을 키우자, 사고를 키우자. 뭐 수학을 잘하자, 영어를 잘하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한 번 그 학원을 보내면 이 아이는 쭉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엄마가 여기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나요? 맞는지? 엄마도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솔직하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 우리 아이가 밝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밝게 큰 학원을 보내면 돼요. 그렇잖아. 아니 근데 학원을 보냈는데 무슨 밝게 커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학원도.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건 태권도 학원이겠죠. 아니 아이들을 기쁘게만 해주는 학원도 있어요. 성적 오르려고 가는 학원이겠죠, 소장님.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다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학원 그렇게- 선택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학원 선택법. 학원은 조금만 다니면 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엄마가 솔직해져야 돼요. 네네. 첫 번째.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영어 파닉스를 하는 이유가 대학 잘 보내는 거였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 잘 보내는 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학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일단 가리시고요. 근데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학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생각을 안 하죠. 수학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학 잘 보는 게 도움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정말 좋은데 선행하는 건 대학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머리가 좋을 네, 경우. 머리가 좋은데. 근데 머리가 안 좋은데 선행한다? 대학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할 때 제가 아주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집에 오는 과외 선생한테는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인기 좋은 선생은 애들이 그 사람한테 가지. 그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유명한 선생님은 그룹 과외 하시나요? 그룹 과외를 하든 1대1로 과외하든 자기가 돌아다니진 않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일 경우엔 다를 수 있잖아요. 대학생의 목적이 이 아이를 인생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남는 시간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외 선생들의 목적은 자기가 여기서 업적을 내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성공시켜야 돼요. 소장님 피셜로. 네. 예. 오는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예. 제발 과외 선생이 애들 가르칠 때 과일 좀 갖다 주지 마세요. 그렇죠. 과일 먹는 동안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과일 먹는 동안에 물만 갖다 주는 거예요. 물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머님이 관심을 표현하시는 끝날 거잖아요. 때 끝나고 나서 끝나고 이게 싸주라고. 두 번째는 과외 선생한테 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자기 위안적 질문.
우리 아이 좋아지고 있나요? 그럼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잘릴 텐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선생님한테? 자,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는 과외를 그나마 시켰을 때 쓰는 법. 3개월 안에 이 문법책 끝내주세요. 아, 구체적으로요? 정확해. 우리가 뭐 오다할 때 정확하게 오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좀 좋은 거 좀 줘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3개월 안에 문법책 끝내주세요. 예. 그리고 단원 테스트한 결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잘하고 있나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다. 내신과외다. 예. 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뭐 중간고사의 목표치 좀 정해주세요.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그렇게 나요? 그거를 해낸다? 그 선생님이랑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가야죠. 어. 그걸 못 해낸다? 예. 뭐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과외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중간고사 국영수석에 올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안 올랐잖아. 예.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그렇게 바꾸면 아이 정서에 좀. 정서 때문에 과외 선생님이 온 게 아니잖아요. 돈 냈으면 돈값 받아야지. 비포 앤 애프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학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곳이 있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소장님 몇 달 다녀보고 계속 바꾸고 또 알아보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예. 선생의 능력과 원장의 철학을 잘 듣고 예. 아이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게 엄마의 포인트라니까요. 저는 정말 국어를 제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거의 다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제 국어 수업에 대해서. 뭐라고요? 저는 비문학만 가르쳐요. 네네. 비문학을 가르칠 때 저는 설명을 안 해요. 비문학을요? 네, 예. 대부분의 비문학 선생님들이 일타 강사들은 강사니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예. 비문학을 잘한다는 거는 지식은 없거든요. 예. 연습이 쌓이는 거지. 네네. 수영 이거 하는 법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지문 읽고 네 문제 푼다. 네. 시간은 10분 줄게. 예.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잖아 이렇게. 예. 애들 열심히 풀 거 아니에요? 이거 풀겠죠? 자, 내가 푼다. 그때 풀어줘요. 그 다음에 소장님 풀세요. 제가 풀어요. 예. 그럼 아이들이 이거 풀라고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그쵸, 했겠죠. 했겠죠. 일단 고민한 상태죠. 네. 머리 썼어요, 안 썼어요? 썼겠죠. 썼죠. 내가 풀죠. 네. 그러면 자기 거하고 맞춰봐요, 안 맞춰봐요? 맞춰보겠죠. 자기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때 차이점을 찾아내겠죠. 네. 실력 늘어야 안 내요. 그때 늘죠. 네네. 다 끝나고 나면 자, 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문제 고칠 거 있으면 고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았으면 다시 확신이 있고 이거는 처음에 3번 썼는데 2번이었네. 고치겠죠. 예. 교정이 들어가죠. 그리고서 전 수업도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야 나경아 3번 답 뭐야? 그럼 2번이요. 그러면 되게 틀렸잖아요. 바로 야 동아야 3번 답 뭐야? 3번이요. 설명해봐. 넘어갔잖아요. 얘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기 틀렸다는 거 알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다른 애들 다 듣잖아요. 그때. 제 수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 애들 실력이 느냐고. 문제 푸는 방식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독해하는 방법과 네가 독해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독해하는 법만 듣고 있으면 그걸 내 거가 될 것 같죠. 예. 자기가 독해하고 선생님 독해를 계속 비교해봐야 예. 내 걸 찾거든요. 예.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 수업도 안 해요. 그럼 다음 주엔 뭐예요? 그냥 모의고사 가버려요. 여기서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컴플레인이 많아 엄마들이. 예. 아니 수업료 받아놓고서 그렇죠. 수업은 안 하고 감독만 들어와서 모의고사는 본대. 예.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이게 장난 시험이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예. 점수가 잘 나와봤자 지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시험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 애들이. 네. 예. 최선을 다해서 풀어. 근데 소장님 그건 집에 가서 풀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 풀어요. 안 풀어.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 긴장감 갖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집에서 모의고사 풀려고 그러면요. 예. 5시간 걸려요. 풀다가 뭐, 냉장고 갔다가 집에 가- 수학 공부하다가 화장실 풀었다가 갔다가 뭐. 헷갈리면 밥 살짝 봤다가 예. 그러고 푸니까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지금 몇 학년 하세요? 전 풀 수 있는 애들은 다 시켜요. 소장님 그 틀린 문제도 해설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주세요? 네,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저 같아도 컴플레인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너무 작잖아요. 네네. 숙제도 1도 없어. 네. 애들은 그래서 책도 다 두고 다녀.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때니까요. 엄마가 일로 와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풀어만 네. 하면 그렇게 하는 엄마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오늘 친구들 모의고사 풀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소장님 학원 안 다녀도 되나요?
아니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만 그래서 따라하면 학원 없이 돼요. 공부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친절하면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요. 국어는. 선생님이 친절하면 국어는 절대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네.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부모가 어떤 환경을 좀 조성했었을 때 아이가 성적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까요? 엄마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요? 똑똑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영어 어떻게 수학자라는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음식을 먹일 때 이 네. 아이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거는 지능 순이나 대학을 잘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알잖아요. 예, 상식적이잖아요. 예, 예.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면 머리가 좋은 아이한테 맞는 공부를 시키는 거고 예. 우리 아이가 머리가 중간이면 중간에 맞는 공부를 시키면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맞지 않는 공부를 시키는 것은 엄마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욕심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딴 애가 공부하는 걸 보고 따라했거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문제가 파악을 보는 하고. 이유가 엄마의 감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많이 다니라고 그래요? 적게 다니라고 그래요? 적게 다니라고 꼭 하시죠. 필요한 것만 다니라고 네네.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옷장이 꽉 차는 거예요. 옷장이 꽉 차면 좋잖아요. 내 아이의 옷장은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네.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옷장이 꽉 찬 다음에는 입는 옷 안 입는 옷 있잖아요. 안 입으면 그만인데 아이한테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면 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중에서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생기고 몇 개 잘하는 꼭 필요한 것만 잘하면 되는데 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공부 환경 조성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공부 있을까요? 환경에서는 얘 수학 공부 좀 시키세요. 음. 단어 좀 외우게 하세요. 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산 공부 좀 시키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오늘 연산 100개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 이거 공부시킨 게 아니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응. 잔소리와 공부시키는 거의 차이점. 네. 뭘까요? 수학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일찍 자라. 이거 다 잔소리예요. 예. 공부시키는 거는 30분 있다 연산 시험 보자. 다시 말하면 의외로 아이한테 붙어서 뭔가를 자꾸 해주는 게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테스트 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엄청난 많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테스트까지만 하면 돼요. 부모님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시에 내가 영어 테스트 할 거니까 와 테스트해. 테스트 했냐가 아니고 테스트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행동이에요. 아니 그러면 문제를 푼 다음에 많이 틀렸어. 그러면 그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다 상관이 없. 맞춰라가 아니고 하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어... 하다 보면 다 나중에 맞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기 때문에 네. 엄마라서 과잉 잘 생각을 놓치는 부분 정말 중요한 건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이런 책도 쓰셨는데 엄마라서 실수한다. 엄마라서 놓치는 부분 한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찝어주신다면요. 숫자로 아이를 평가하는 게 제일 좋다. 숫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라기보다는 네. 수학 진도는 어디 나가는데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 1번. 2번은 딸 엄마도 초보예요. 초보가 초보 말을 엄청 듣고 다녀요. 아 주변 엄마만. 네. 이성적으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원전을 봐라. 예를 들어서 저는 신문기사도 별로라고 보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보고가 발표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을 직접 받고 뭐 교육청이라든지. 예, 남이 애라면 안 할 짓을 자기 애니까 오히려 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거를 네. 없애는 방법은 원전을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한테 안 가도 될까요? 대기자 TV만 잘 보면 저한테 가도 올 될까요? 필요 없는 게 사실 진짜로 네. 요새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제 유튜브를 보거나 예. 제 책을 보거나 대기자 TV를 보거나 하여튼 저를 어디서 접하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신 분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똑똑하세요. 거기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거짓말 하시진 제가 뭐라고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올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컨설팅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이든 이런 데서 학습법이든 입시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는 여기서. 비싼 돈 내고 배웠는데 맞아요. 이게 순기능이죠. 네, 유튜브의 비싼 돈 순기능. 내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예. 일단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 중에서 예. 이 대기자 TV 보는 분이 아직도 20만 명밖에 안 돼요. 아직도 너무 조금이에요. 이게 한 200만 명쯤 되면 걱정하실 일인데 이거 학년으로 나누면 아직도 이게 인원수가 맞아요. 적고 아직 적죠. 그다음에 보시는 20만 명 중에서도 네, 그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모델로 따라 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네.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민성훈 소장님의 말씀이 학습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